안녕하세요. 하가지의 이고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얼마 전 다녀온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전시 중국 고대 청동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전시는 인류의 역사 안에서 청동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변화해 왔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시 내용을 위주로 고대 청동기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청동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청동은 말 그대로 푸른 동이라는 뜻입니다. 이때의 동은 바로 구리를 가리킵니다. 청동은 구리에 주석을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구리를 주로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노란색을 띄었을 거예요. 원래는 노란색인데 시간이 지나 녹이 슬어 변형되면서 푸른색을 띤 채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청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첫 번째 섹션은 이런 청동기 문화의 시작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대 청동기는 첫 번째 왕조인 하나라 말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이전인 석기 시대에는 토기를 활발하게 제작했는데요. 이 토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청동기 기물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토기의 모양과 초기 청동기의 모양이 많이 비슷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형태의 청동기가 세 가지 있는데요. 작이라고 불리는 세발숫잔, 정이라고 불리는 고기를 삶는 세발솥, 가라고 불리는 술을 데우는 세발 그릇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시기에 술을 데우는 세발 그릇의 유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옆에 토기 형태와 매우 닮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 부분에 연주무늬가 있어서 연주문가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라 이후 왕조인 상나라 초기에도 이런 청동기가 제작되고 상나라 중기가 되면 하나라 토기 모양에서 벗어난 청동기가 자체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종류도 다양해지고 동물 얼굴 무늬를 장식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후 중국 청동기의 전성기인 상나라 후기로 진입하면서 이 무늬가 매우 다양해지고 화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중국의 청동기 문화는 점차 발전하여 청동기가 제사를 위한 중요한 기물이 됩니다. 이번 전시의 두 번째 섹션은 신을 위한 그릇이 된 상나라 후기와 서주시대의 청동기를 다루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서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던 유물을 살펴볼까요? 이 청동기는 앞서 살펴본 정이라고 불리는 고기 삶는 세발솥입니다. 하나라의 청동기와 많이 다르죠? 가장 큰 특징은 도철 무늬가 전면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철은 무엇이든 먹어치워 결국 자신의 몸도 먹어버려 머리만 남았다는 전설 속의 괴수입니다. 이 도철과 함께 바탕에는 소용돌이 무늬가 매우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신성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청동기가 만들어진 시대는 상나라 이후의 왕조인 주나라 초기인데요. 아직 이때는 상나라의 문화가 남아있을 때입니다. 상나라는 신이 다스리던 왕조입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당시에 최신 하이테크 기술인 청동기가 가장 신성한 기물로 제사에 쓰이게 된 것입니다. 청동기가 신을 위한 그릇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도철 문양처럼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문양을 이렇게 정교하고 화려하게 넣은 것입니다. 중국 미학자 리짜허우는 무시무시한 문양과 뚜렷한 색임이 있는 이 시기의 청동기를 중국 청동예술의 성숙기로 평가했습니다. 위협적인 힘과 함께 신성한 빛을 느끼게 해주는 신미성이 고대 중국의 종교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천 년 전의 유물 안에서 신을 향한 열망과 강렬한 힘이 아직도 그대로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기의 청동기 안에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이 뚜렷하게 담겨져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나라 다음 왕조인 주나라가 들어서면서 중국 문명은 점차 신이 아닌 인간을 위한 인문주의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신을 위한 그릇이었던 청동기도 이런 문명의 흐름에 따라 왕과 제후의 권력을 나타내는 기물이 됩니다. 이번 전시의 세 번째 섹션은 이러한 흐름 안에서 권력의 상징이 된 청동기를 다룹니다. 춘추 공양전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천자는 9개의 정을 사용하며 재우는 7, 경대부는 5, 원사는 3을 사용한다. 정은 앞서 살펴본 세발솥 형태의 청동기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신분에 따라 이 정을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열정제도라고 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제사 속 그릇인 청동기가 인간의 신분을 구별해주는 기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나라 때에는 신분에 따라 악기의 배치나 종류도 다르게 규정됩니다. 이때 악기로 쓰인 청동으로 만든 종들이 많이 발견되고 전시되었습니다. 주나라는 이처럼 엄격한 질서가 유지된 왕조였는데요. 주나라가 망하고 춘추시대가 되면서 신분에 따른 제도가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동기도 권력의 상징으로 일상 속 기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전시의 마지막 섹션은 일상 속 청동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춘추시대의 청동기는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지역마다 각기 특색 있는 방향으로 발달해 갑니다. 술단지, 향로, 거울, 허리띠 고리 등 일상용품으로 다양하게 제작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인간의 기물이 되어갑니다. 이 시기에 청동기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이 전시의 마지막 묘미였습니다. 이 시기의 유물 중 아쉽게 이번에 전시되지 않은 유물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활을 쏘며 싸우거나 배 위에서 노를 젓는 모습 등 다양한 인간의 모습이 새겨진 점이 인상 깊은 유물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의 기획전시 중국 고대 청동기를 통해 역사 속 청동기의 의미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청동기가 인간의 문명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신에게서 왕에게로, 왕에게서 다시 인간에게로 그 쓰임새가 변모하는 과정이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 표현되는 미감 역시 함께 변화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성하면서도 강렬한 힘을 내뿜고 있던 도철이 새겨진 정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전시는 이미 끝났지만 다음 기회에 청동기 유물을 만날 기회가 생기신다면 오늘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전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